예, 허영강 TV입니다. 2026년 2월 22일 제76회 도랑 선생님 예언과 어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인민군과 미군의 조우, 머리 풀고 밤중에 지리산 넘으시다. 우주개원절 행사, 미소허목의 무형과학, 허준 선생 동의보감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지속적인 방송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도랑 선생님 소개 중 10번째 판입니다. 그리고 11번째에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거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스승님 계시던 곳이 경남 함안인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 8월 초 인민군 육사단이 경남 함안군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인민군이 도랑선생 댁을 무장한 채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셨던 도랑선생은 막스 레닌 책과 사진을 펴놓고 있어서 이 인민군들한테 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미군 25사단이 마산과 함안을 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랑선생 댁에 백인과 흑인이 섞인 미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도 도랑선생은 링컨의 책과 사진을 펴놓고 있었으니 미군이 몇 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도랑 선생께서는 인민군과 미군이 집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그 인민군 또 중공군에 의해서 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그랬거든요. 더구나 지식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도랑 선생께서는 아주 유명하신 어른이신데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위기를 넘기셔서 평생을 같이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도랑 선생께서는 미래사와 역사를 모두 집권하신 분으로서 디지털 문명 시대의 대안을 미리 예지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25 동란이라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인민군과 미군이 자기 집에 닥치셨을 때도 이러한 위험을 슬기롭게 넘겨서 그 훌륭하신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리산을 밤에 다녀오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리산이고요. 이 스승님이 머리를 풀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이 밤중에 깜깜하고 사람도 안 보이는 깜깜한 오밤중에 이 험한 산을 넘어가셨어요. 이걸 넘어가서 이게 광주에 있는 무등산 징심사까지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외정시대는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상투같이 머리를 위에 올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일반인은 지리산을 험한 산으로 알고 주간에만 산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도랑 선생께서는 야간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리산을 넘으셨고 광주 무등산 정심사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야간에만 이동하여 다음날 돌아오셨다고 하니 어떻게 그리 하셨는지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허목 미수가 축지법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고 축지도 과학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축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주 징심사는 밤중에 왜 다녀오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저에게 이거 이전에 이 말씀하시기 전에 광주 징심사에서 학계 매집하러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셔서 제가 여기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참 특이하게도 깜깜한 밤중에 이 험준한 지리산을 넘어서 광주 징심사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 스승님 도랑 선생님 탄강일 날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여기 바둑판이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둑판이 바로 피라미드의 원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바둑판에다 이 색깔을 칠해 놓으셨는데 이게 바둑판의 층을 이렇게 우위로 가면서 좁혀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이 피라미드의 원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전에도 하셨었는데 이 제사 지낼 때도 꼭 이렇게 놓고서 바둑하고 장기를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원통으로 자른 것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설치하실 때 쓰는 것을 여기다 꽂아 놓고 그 다음에 그 해 보는데 이게 해본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이 종이가 담배꽉 안에 들어있는 은박지거든요. 은박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해 떠오르는 모습을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영인본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록들을 이 메모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그 경명주사 이런 것도 있고 이 조개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주 개원절 그러니까 그 1918년 7월 24일 임신일 대서일은 선우천 분기점인데 이날이 도랑 선생님의 탄강일이십니다. 위 사진은 도랑 선생님 생신일에 올리는 제례 행사 중의 일부입니다. 이날 행사 중 설시법, 이게 설시법 하는 대가치입니다. 시행하는데 설시법이란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계시를 알아내는 법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선인들께서는 이렇게 이런 주역에도 이 얘기가 나오죠. 설시법은 나오는데 말은 같은 설시법이지만 기존의 조선조에서 했던 주역 8개에 의한 설시법하고 우리 스승님은 그 10계도를 가지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사 지낼 적에 이렇게 그 학문 연구하셨던 부분하고 이런 메모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서 여기서 이제 이건 저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생선도 여기 같이 올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술을 따라서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탄강일 날 이 행사를 그래서 매년 대서일이 우리 도랑 선생님의 탄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행사를 개원절 행사라고 우주 개원절 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사모 사사모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 제사를 모시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 아버지한테는 사모제가 되고 사사모가 되는 겁니다. 아버님한테는 어머님한테는 살아계신 분한테는 생사모. 그래서 우리는 제를 올릴 적에 그 돌아가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분한테도 같이 생사모 사사모를 올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음에 예법 얘기가 있을 때 상세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일본에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날 것,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제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겁도 먹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미수 허목 선생의 초과학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도랑 선생은 현 시대의 최첨단 과학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컴퓨터를 개발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초과학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이 비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앞머리에 있는 글입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영해 망양의 백천조종이라 기대무공이여 동북사해는 무조무속으로 호위대택이다. 너희 바다는 땅에서 이 여러 하천에서 백천 많은 하천에서 그 물을 바다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그 크기가 대단히 크고 그리고 동북사해 이 동해바다가 이제 그 모래바다잖아요. 이 동북사해는 그 원래가 무조무속 그 조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무조무속 조수가 없는 땅이란 얘기죠. 옛날에 여기가 동해바다가 큰 연못이었었거든요. 지금 지난번 17회 때인가 18회 때 그 방송에 이 내용을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 허목 선생 내용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 글은 척주 동해비의 초기 일부입니다. 이 글이 바다의 풍랑을 막아내는 형이상학적 초과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거대한 해일이 닥쳐서 지금 막 닥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나무 숲을 덮어오죠. 쓰나미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쓰나미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삼척에는 미수공께서 부사를 할 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범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미수공이 거기 지방관으로 가시기 전에는 해마다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비문을 쓰고서 이 물난리가 없어졌어요. 이 척주동해성이라는 이 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미국에 닥쳐올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학문과 기술을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정자들은 밖으로 싸움을 당장 멈추고 인류 공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스승님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의학에도 아주 통달하신 분입니다. 바로 요 한 두세 방송 전에 이 얘기를 한번 언급했는데요. 이 어른은 이 환자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를 양방 한방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욕창이 생겼다고 보시죠. 그러면 욕창도 똑같은 욕창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또 뚱뚱하냐 말랐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한데 그 환자를 보고서 바로 거기서 무슨 약을 사오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약국에 가서 사러 간 사람은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죠. 근데 약국에 가서 그걸 내밀면 약사가 그 약을 줍니다. 그러면 스승께서는 그 약으로 조제를 해요. 그 조제를 해서 그걸 바르면 즉시 욕창이 낫거든요. 그래서 도랑 선생께서는 독인보감에 대해서
천지의 이치를 꿰뚫어 창제하여 쓰신 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역 8개와 도가적 음양 사상을 총망라한 의사라고 극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의보감 이 허준 선생이 쓰신 이 동의보감을 도랑 선생께서는 대단히 크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 안에 바로 이런 신형장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쓴 거는 단순하게 허준 선생 개인의 그 뜻으로만 된 건 아닙니다. 이 허준 선생에게 학문을 전수해 주신 분은 바로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제1 공로자이십니다. 이 화담 선생께서 이 학문을 물론 동시대에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학문을 이어받으신 수암 박지화라는 그 수암 선생께서 바로 허준 선생에게 이 학문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은 그래서 쓰실 수가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허준 선생 집안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그 김한국, 김정국 하시는 그 두 분이 형제분인데 그분들이 바로 이 허준 선생의 고당숙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책을 의서를 저술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고, 또한 이 허준 선생 선대 어르신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이분들이 전부 다 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학 서적을 쓰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영향, 그다음에 이러한 고승들의 이런 가르침 이런 거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동의보감이라는 거작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 10회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는 11회 방송인데 11회 방송을 하고서 도랑 선생님의 소개는 마칠 계획입니다. 시간 내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